지금 아닌 게 아니라 사전 투표가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기가 대단했고 네. 오늘도 뜨거운데 그 지표를 보면은 지난 대선보다 조금 낮은 스코어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야, 이거 투표 열기가 좀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 네. 김성환 평론가님이 좀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아, 대한민국 분석 좀. 국민의 마음을 제가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요 사실은 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진짜 그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을 넘어설 것 같은 분위기였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제가 지난 대선 때 그때 흥분했던 그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된다고 하는 흥분하셨었어요? 지난 대선 그때는 때? 사실 흥분했어요. 왜냐하면은 아. 그 전 대선 때 그러니까 2017년 대선 때는 사전 투표율이 26% 나왔거든요. 아, 네. 근데 77.2%가 나왔어요. 전체 투표율이. 네.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36%를 넘어서서 37% 가까이 나왔잖아요. 네. 야, 이거는 투표율 80% 넘는다. 아. 그 투표율이 80% 넘는다는 얘기는요. 우리 민주화 이후에 그때 92년 대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네. 그때 DJ, YS 막 한창 뭐 엄청나게. 거두가 싸우고 막 아, 이럴 때였거든요. 네. 그때 투표율이 81%가 넘었어요. 81%. 그 다음에 DJ가 당선될 때 97년도에 투표율이 80% 넘었거든요. 아, 네. 그랬구나. 그 이후에는 한 번도 8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당시 방송에 나왔던 패널들도 다 그랬고 36% 넘어섰으니까 이제 80% 넘어설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77.1%가 나왔거든요. 아. 그때 교훈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한 거예요. 그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는 몇 프로였는데요? 그때 투표율이 77.2 나왔었거든요. 윤석열 때는요? 윤석열 때 77.1이 나왔어요. 그때 아, 사전 투표율이 그랬구나. 37% 네. 가까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했지 당시에는. 네. 또 그때 이재명 후보하고 막 박빙이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투표율이 조금만 더 높아서 여기 조금 한 고개만 넘어서면 이재명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걸 못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막 올라갈 때 네. 아니야. 침착해야 돼. 침착해를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은 사실은 이번에 오후 3시 투표를 보니까요. 지난 대선 때가 32.7이 나온 76. 76이죠. 근데 네. 이번에는 31.38이 나왔어요. 결국은 지금 오후 4시 기준. 그죠? 좀 떨어졌죠. 네네. 한 풀이 이렇게 딱 꺾여 들어가는 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 때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데요. 하나의 변수가 빠져 있어요. 주말? 그러니까 그렇죠. 휴일이 안 낀 거예요. 네. 휴일이 안 꼈는데 사전 투표율이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투표율기가 높다. 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 투표율까지 다 나중에 합쳤을 때 보면 지난 대선 때 투표율 가까이 나오거나 비슷하게. 저는 약간 좀 비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전에 여론조사 했을 때 워낙 구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이길 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수 쪽에서는 약간 실망한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준석발 똥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거기서 실망한 층이 빠져나가면서 일부는 투표 포기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봤을 때 투표율은 약간 꺾일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네.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별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입니다. 52.45% 이렇게 나오고 있고 민주화 도시답습니다. 전북은 49.03, 네. 광주는 47.92 이런 순인데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 대구시입니다. 22.84% 현재 이렇게 나오고 네. 그 다음으로는 경북이 28.41, 울산이 28.46, 부산이 더 낮네요. 27.40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세가 큰 곳에서 지금 투표율이 낮게 나오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영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아. 말씀드리냐면요. 지난 대선 때 대구가 사전 투표율이 33.91이었어요. 그러니까 36.9 나올 때 33.91이었으니까 한 전체 평균보다 3%포인트 정도 적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투표율 보니까 21.67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33.91까지 가기가 어.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그거보다도. 지금 지금 21%, 그러니까 11%, 12% 정도가 늘어날 네, 수가 큰 차이가 있겠어요. 나죠.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사전 투표 음모론이나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수층에서 반응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대신 본투표 때 나오겠죠. 본투표일 때 좀 높아지는 네, 경향이 훨씬. 나타나요. 네. 특히 영남 지역에 특히 그런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노모들한테 그러니까 그 영남 지역에 이제 고향이신 분들이 부모님한테 자꾸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투표하러 가는데 인감 도장을 자꾸 챙겨가야 된다고 하는데 인감 도장을 챙겨.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네. 투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인감 도장을 챙겨가라고 한다. 아. 근데 내 인감 도장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고 자식들한테 자꾸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짜 뉴스가 자꾸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쪽 지역의 분위기가 그렇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독려하는 그러니까 그 ARS나 이런 음성으로 그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좀 든 세대들 사이에서 그거 인공지능이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니까 믿지 말라는 맞아요, 얘기를 자꾸 맞아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선거의 영향이 음모론의 영향이 좀 일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대화 나누고 있는 사이에 이병철 변호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4시가 방송 시간인 건 아시죠? 혹시 4시 10분으로 착각하시는 건 요즘 아니죠? 아니 예. 제가 세 번째 지금 지각인데 네. 이거 거짓말 아니고 네. 네. 오늘은 진짜 넉넉하게 출발했거든요. 네. 오, 네. 그리고 지금 여러 번 왔잖아. 지금 몇 달 네. 됐잖아. 맞아 맞아. 네. 네. 그런데 2번을 갈아타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2번째에서 딴 생각하다가 또 지나가 버렸어. 아 놓치셨구나. 지난번에 이준석 생각하다 지나친 거죠. 요즘에 금방 것도 있고. 신경 쓸 게 많으셔서. 이 시금방진 놈의 새끼가 지금 내한테 무고죄로 뭐 맞고소를 해. 그렇게 해놨어요? 이제 죽으려고. 아 얘기해요. 그래요? 민주당하고 네. 사세행 어. 그리고 제가 맨 먼저 했으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민주당하고 사세행에서 뉴스 난 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거 네. 보다가 놓친 것 같네. 그러니까 이병철 변호사님을 상대로도 이준석 후보가 맞고발을 했다는 얘기죠. 어제 뭐 기자회견 할 때 그 네.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뭐 소송하겠다. 내리고 뭐 안 네. 하면 뭐 한다. 그래서 제가 잘 됐네. 그래서 내가 너 한번 껍데기를 벗겨줄게. 이미 반은 벗겨졌는데. 돈으로 그러게. 치료를 하는 게 최고거든. 맞아요. 아니, 그러지 그럼- 않아도 받을 돈이 있는데. 아니 그건 얼마 안 돼. 그건 다 네. 받았고 이제 이번 이거 집단 소송 내가 모아서 왜? 오늘 제가 퇴수 기사도 일부 났어요. 네. 이제 월요일 날 이 본투표 전날이니까 이제 일단 여성분들의 그 피해가 더 심각하잖아요. 해당 발언을 남자보다. 통해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6월 3일 대선이니까 63분을 일단 모아서 집단 소송을 내고 이제 응징 소송이지. 그리고 내가 이제 5천만 국민들 다 모아가지고 그럼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뭐 5천만 원 하기 어렵고 100만 명 정도만 네. 1인당 10만 원 하니까 계산하면 1조더라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세금도 못 내가지고 체납되고 막 이러는데 무슨 그거 돈이 있을까요? 내가 그 부동산 등기부 확인했는데 네. 세금 체납한 거는 옛날 거. 지난 옛날에 다 건데. 갚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기사를 냈더라고 또. 그렇구나. 근데 체납하면 됩니까? 그거 가압류까지 가려면 체납이 여러 번 있어야지 가압류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 기사는 내가 여러 뭐 차례 이준석이한테 편들어줄 이유는 여러 없는데. 차례 고발 당하니까 체납이- 약해진 거 아니죠 지금? 아니 그거는 금방 그거 네. 변명 내지는 해명이 뭐 바쁘다 보니까 아차했다. 그 변명이 더 나빠요. 그럼 우리는 한가해서 세금 내는 왜냐하면 금마는 혼자 살잖아. 체육도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6천 원짜리 그 지방세도 얼마나 꼬박꼬박 우린 내고 사는. 내가 잘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그 사전 투표율이 약간 한풀 꺾인 부분 얘기하면서 네. 지역별 편차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선거 여론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 했는데 오늘 오전 3시 50분에 구로구 선관위 건물에 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무단 침입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분들이 봤더니 전날 저녁에 오후 11시 30분에 들어간 겁니다. 사무실 문 앞에 누워 있었대요. 왜냐고 했더니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 사전 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는 말을 했다는데 정말 이런 거 보면 정말 제가 이병철 변호사님 어떻게 좀 이렇게 계몽을 시켜줘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개몽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당연히 안 되지.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심각한 게 이 부정선거 음모론 이 사람들은 저도 여러 사람들 만나봤거든요. 네. 일단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다 아시고 그리고 학력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서 얘기 들어봤더니 예.
뭐 전부 보면 전직 고위직들 또 장군, 군인 출신들이 많아요. 예, 장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애국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외국으로. 예, 윤석열이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준석이하고도 똑같아요. 이준석이 이것도 악령이. 이준석이도 그때 말을 바꾸어서 국민들이 지금 본질을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 이제 얘의 본질을 알았잖아요. 얘가 얼마나 속에 악마성을 갖고 있는지. 그럼요. 그 키운 게 언론이에요. 그래, 언론도 반성해야 돼. 여기 나온 적 있어요? 예전에 한 번 이준석이. 나왔습니다. 예, 한참 전에. 반성 한번 해야 돼. 최욱이하고 뭐 나가시는데 그거 불렀죠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못 만났는데. 못 만났어. 네. 역시 우리 오 선생은 착하고. 그 언론에 부른 언론인들 반성해야 돼요. 네. 나는 딱 보니까 얘는 악마다는 걸 알겠던데 3년 전에. 그래서 내가 바로 소송했잖아. 같이 겪어보니까. 그런데 네. 얘는 악마 정도가 아니고 악령이야, 악령. 부정선거 업무란 자들이 심각한 게 이게 악령이에요. 정신병원에 치료해도 안 고쳐져. 이거는 심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너무나 심각한 사회적, 암적 그 집단적인 질병이거든요. 네. 근데 하여간 이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한 5년 됐잖아요. 2020년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그거 유튜브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걔들 총살시켜야 돼, 진짜. 네.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는 거기에 오염된 자는 아니야. 윤석열이는 지가 그냥 지 내란의 정당성을 위해서 부정선거다 할 뿐이지. 현승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은 절대 부정선거 네. 안 믿어요. 그런데 이준석이도 똑같이 뭐든지 이용하는 거예요. 젓가락 이런 것도 이용하고. 왜? 걔의 힘의 원천은 윤석열의 힘의 원천이 어딜 것 같아요? 김건희일 것 같아요? 극우 뭡니까? 유튜버야. 물론 김건희도 중요하지만 극우 유튜브가 노선을 제시하잖아요. 진짜 황당한 사람들 있잖아. 그 머리 텅텅 빈 사람들. 네, 그렇죠. 네. EXQC 뭐 이때 뭐 나 잘 안 보지만 서정호 변호사 내 친하니까 금마도 친하다며. 하여간 그런데 이준석이의 노선을 지도하고 결정해 주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그걸 알아야지. 그 커뮤니티 펜포? 일부가 있겠죠. 커뮤니티 네. 펜포. 저는 3년 전에 그놈 그거 만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펜코를 수시로 보거든요. 네. 최근에 펜코 한번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젓가락 얘기 이 전후해서 그것보다 100배 심한 욕들이 진짜 수두룩합니다. 그래요? 읽어보는 게 너무 힘들어. 예, 진짜 우리가 술자리에서 남자들이 그냥 농담 삼아서도 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인간이라면 네. 그런 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펜코라는 그 20대 남자애들 얘들의 어떤 정신 상태나 수준이 정말로 최악이야. 이것들 진짜 내 성질 같아서는 다 진짜 잡아 넣어야 돼요. 이것들이 있는 한 이준석이라는 악령은 계속 활개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 무슨 어제도 이화여대 앞에 고려대학교 앞에서 박수치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 사진 찍고 진짜 정신 나간 애들이야, 걔들. 고려대학교 그 좋은 학교잖아. 그런데 이제 정리하면 그래서 이 부정선거 업무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적인 칼을 꺼내야 네.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예, 극우들 그 정광훈 이런 사람들 그 서부 지법 난입한 놈들 해서 구속시키고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얘들 한 10명만 구속시키면 정신 바짝 차려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이 소송을 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전부 다 최소한 100억대 소송은 내가 공동 피고로 넣으려고 금융 치료가 최고야. 이준석이 해도 돈도 몇 푼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얘들이 뭐 20대 애들이 뭐 돈 없거든. 네. 제가 1월달, 2월달에 그 허은하 대표 의뢰받아가지고 네. 내가 이제 뭐 이준석이 상대로 뭘 많이 했잖아요. 했죠. 그때 펜코 이것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뭐 내 이름을 거명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뭘 뭐 공격을 막 엄청 한대요. 네. 먼저 헛소리 하는 거 욕하는 거. 네. 그 신인규 변호사가 내한테 그걸 쭉 알려주더라. 그때 내가 바빠서 그걸 못 봤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름을 가르쳐 주길래 네. 제가 그래서 신인규 니도 그 올리고 내 이거를 좀 올려달라. 내가 바쁘니까 그 무슨 뭐
이름이 특정이 됐어요. 자주 글을 올리는 놈. 아, 네. 부산 놈이라 하더라고. 상습범 쉽게 얘기하면 네. 부산에 있는 친구라던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 내가 당신은 10억짜리 소송을 딱 내줄게. 나 형사 이런 건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앞으로 몇 번만 더 올리면 내가 부산지방법원으로 친히 내가 내려가서 10억 소송 내고 10억을 받아줄 테니까 기다리라 했더니 올렸던 걸 다 지워버렸어. 근데 그 애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SNS로 요즘 구구들과 오윤혜 씨도 굉장히 괴롭힌다며요. 네, 그거 할 들어봤더니. 때 그 친구들은 그냥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갑자기 다 사라져요. 그게 몇 번 그러니까. 반복되면 그 바닥에 야 뭐 오윤혜는 건드지만 뭐 거기에 뭐 매부쇼 여대장이야 얘한테 건드면 그러면 안 막 되는 그런 거죠. 나름의 별명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 매부쇼 여대장. 왜냐면 저는 그런 그 악플을 피하지가 않거든요. 그거 다 네, 캡처 정면 승부하기 때문에. 거기다 대응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반복 안 해. 네, 제 게시물 한번 퍼갔다가 걔가 한번 호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의 그러니까 얼마나 졸렬해요.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그렇네. 약한 것 같은 여성이나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굉장히 강하고. 소수자, 약자들. 네. 근데 그거를 대변하는 악령이 이준석이잖아. 맞아요. 근데 얘들이 직접 만나잖아요. 음. 이렇게 현장에서. 그러면 정말로 초라한 애들이야. 실제로는 너 이리 오프라인 와봐. 미팅 한번 해보면 너 이리 와봐 하면은 다 도망가. 제가 이전에 여러 명 만나봤거든요. 뭐 이렇게 한 10명, 20명 으쌰으쌰 모여있길래 근데 이 오라 하면은 다 도망가.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이게 사회 병리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설치는 분들이 실제로는 초라하다는 게 외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이게 없죠. 우리 그 아마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젊은 층 사이에서 독일에서 특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막 혐오적으로 공격하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해왔던 건 싸그리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 젊은 세력이 처음에 나치가 생겼을 때 제일 앞장서서 나치에 유겐트. 예 맞아요. 그 선두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준석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증오를 가지고 기성세대는 다 나빠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뒤를 펜코나 이런 데서 글 쓰는 친구들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이 나중에 제가 그 네오나치다 이준석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딱 그 패턴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오, 뭔가 제 생각하고 똑같네. 괴벨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오늘 띄웠다고 갖고 합니다. 있거든요. 네. 똑같은 생각을. 띄웠다고 네. 하는데,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독일의 1차 대전 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했고 그리고 패전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배상금 부담이 너무 크고 그때 이제 그 틈을 노려 가지고 나치 히틀러가 등장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들의 그 지친 국민들의 영혼을 얘들이 악령이 이제 휘어잡은 거지. 그때 그거를 선동을 제일 잘한 그 선동부 장관의 이름이 선동부 장관. 네. 이 괴벨스죠, 괴벨스. 괴벨스. 그 지금 뭐 떠 있나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괴벨스가 했던 짓이 이준석이가 지금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이가 또 그 밑에 장관들 시켜서 예를 들면 작년에 의대 2,000명 이런 미친 짓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떠 있는 그 괴벨스 그 이렇게 글을 보면은 네, 나옵니다. 거짓말은 한 번 하면 대중들이 부정한다. 네. 두 번 하면은 의심한다. 이의를 제기한다. 계속하면은 다 믿는다. 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거짓말을 하려면 엄청나게 크게 해라. 그래야 화끈하게 믿는다. 거짓말에는 약간의 팩트가 있어야 된다. 항상 약간의 팩트는 있어야 돼. 이준석이 약간의 팩트를 넣잖아요. 네. 가짜지만 허위 사실이지만 그리고 감정을 격발시켜야 된다. 그 언어를 과격하게 써야 되는 거야. 심지어 괴벨스는 사각형도 원으로 입증할 수 있다. 지금 이준석이 하는 짓이 그거잖아 지금. 괴벨스가 배변론자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 이름도 참 잘 지었어 그 부모가.